골드만삭스가 지난 6월 26일 한국을 지목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2035년까지 한국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량의 30%를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숫자로 풀면 2030년까지 7만 4천대, 2035년까지 41만 2천대 규모입니다. 한국 정부도 같은 흐름으로 맞췄습니다. 2029년까지 연 1000대 양산 목표를 잡고 올해에만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같은 주 월가에서 더 큰 그림도 같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35년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를 380억 달러, 한화 약 58조 4천억 원으로 상향했고, 바클레이즈는 낙관 시나리오에서 2천억 달러, 약 307조 원까지 본다고 적었습니다. 제가 시장 본 지가 15년 넘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신산업 컨센서스가 한 주 안에 글로벌 IB에서 동시에 잡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신호 먼저, 뉴스 나중. 지금 흐름 안 보면 다음 사이클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골드만삭스는 2035년 휴머노이드 시장을 380억 달러, 바클레이즈는 최대 2천억 달러로 봅니다. 하나로 58조에서 307조 구간입니다. 이게 휴머노이드 단일 시장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산업용 서비스용 로봇을 빼고 사람 형태의 로봇만 따로 본 숫자입니다. 같은 주 미국 쪽 자금 흐름도 같이 보겠습니다. 범용 로봇 AI 모델 회사 스킬드 AI가 14억 달러를 조달했고, 산업용 휴머노이드 회사 앱트로닉이 5억 2천만 달러, 공장용 피지컬 AI 회사 마인드 로보틱스가 5억 달러, 창고 자동화 마이트라가 1억 2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한 분기도 아니고 단일 산업으로 묶이는 회사들의 한 번에 수십억 달러가 꽂혔다는 뜻입니다. 중국 쪽 숫자는 더 큽니다. 2026년 상반기 중국 피지컬 AI 분야에서만 투자 288건이 발생했고, 공개된 금액만 460억 위안, 한화 약 10조 3,500억 원이 넘습니다. 가운데 상해 5개사가 171억 위안, 약 3조 8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로봇손에 해당하는 덱스트러스 핸드 분야만 떼어봐도 올해 1분기 투자 유치액이 50억 위안, 지난해 연간 대비 약 70%가 늘었습니다. 중국 링커봇은 다음 라운드에서 60억 달러 기업 가치를 추진 중이고, 베이징시는 매년 1억 위안 규모 데이터 쿠폰을 발행하면서 1만 대 규모 휴머노이드 슈퍼 팩토리를 짓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양산 인프라를 따로 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산업이 왜 결국 부품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휴머노이드 한 대를 뜯어보면 원가 구조가 자동차와 같습니다. 모터, 감속기, 액추에이터, 센서, 배터리, 제어보드. 완성품 한 대를 만들 때 원가 대부분이 부품 쪽으로 빠집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번 주 23kg 냉장고를 안정적으로 옮기는 신형 아틀라스를 공개했는데, 그 안정성의 8할은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영역, 즉 한국과 일본 부품 회사의 영역입니다.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단가이나 압박이 와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락인 효과가 일반 반도체 후공정보다 더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완성품 회사가 늘수록 공급망은 오히려 몇 군데로 쏠립니다. 원문은 한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휴머노이드 공학에 그대로 옮길 기초 체력을 갖췄다고 적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표현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외교 수사로 끝나는 문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수 세계 1위, 산업용 로봇 도입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휴머노이드가 현장에 풀릴 때 가장 먼저 공장이 받아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2025년에 국내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시제품을 줄줄이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로보티즈의 AI 워커, A로봇의 앨리스 M1, 위로보틱스의 알렉스, 뉴로메카의 젠과 나미. 완전 이족보행 한 줄로 간 게 아니라 휠 기반과 상반신 중심으로 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양산과 단가, 현장 투입을 먼저 따진 실용 설계라는 뜻입니다. 6월 27일 보도에서도 로보티즈가 중국 저가 공세 속에서 휴머노이드 부품 경쟁력으로 다시 주목받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부품단에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이미 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산업이 막 열리는 구간에서 이런 표현이 글로벌 IB 보고서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본 사이클로는 보통 이런 문장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모두에게 보이게 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2030년까지 AI 로봇 분야에 50조 원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 양산형도 내년 상반기 시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50조라는 숫자는 완성품 회사 한 곳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그 돈 대부분이 모터, 감속기, 센서, 제어 라인 같은 부품 쪽으로 흘러갑니다. 산업부가 K-휴머노이드 연합을, 과기부가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킨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이 연합체에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이 들어왔고, 그 옆자리에 중소 로봇 부품 회사가 같이 묶였습니다. 정부가 발주 라인을 한 줄로 정리해준 셈입니다. 대기업 M&A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LG전자는 미국 베어로보틱스 경영권을 인수했고, 두산로보틱스는 미국 원엑시아를 인수했습니다.
완성품 라인업을 사다가 채우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 뒤에는 늘 같은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완성품 회사가 라인업을 확보하면 그 다음 해부터 부품 발주가 본격적으로 올라옵니다. 반도체 사이클에서 HBM 후공정 회사들이 시간을 두고 자리를 잡았던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광통신 사이클에서도 광부품 회사들이 천천히 매출을 키워나갔던 패턴과 같습니다. 산업의 길목, 양산이 들어가는 순간 공급망은 몇 군데로 쏠립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30%, 바클레이즈 307조, 중국 10조 위안이라는 숫자는 결국 완성품이 아니라 부품 회사 매출로 떨어집니다. 이 흐름을 먼저 잡고 들어가야 다음 사이클을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진짜 무서운 변화가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로봇은 사람이 하나하나 규칙을 입력해줘야 움직였어요. 특정 위치에서 팔을 어느 각도로 움직일지, 물건을 어디까지 들어 올릴지 전부 사람이 정해줬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다시 세팅해야 했고요. 그래서 로봇은 항상 정해진 공간 안에서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근데 최근 미국 로봇 스타트업 피gur AI가 공개한 장면 보고 시장이 진짜 놀랐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비닐 소포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본 뒤 뒤집어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냥 올린 게 아니에요. 소포 겉면에 있는 바코드가 인식될 수 있게 방향까지 맞춘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로봇이 어떻게 그걸 배웠냐는 거예요. 사람이 규칙을 입력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작업하는 영상을 보고 학습했어요. 사람이 정해준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상 속 사람 움직임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스스로 익힌 겁니다. 예전에는 로봇 학습시키려면 시뮬레이터 안에서 데이터를 증폭시키거나 사람 모션을 그대로 흉내내는 방식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판이 달라졌습니다. 휴머노이드 학습 방식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예요. 숫자 보면 더 놀랐습니다. 10시간 분량 작업 영상을 학습시켰을 때는 소포 하나 처리하는데 6.84초 정도 걸렸어요. 근데 학습 데이터를 60시간 수준까지 늘리니까 처리 속도가 4.05초까지 빨라졌습니다. 정확도도 95%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숙련된 물류센터 직원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이 더 놀랐던 장면은 따로 있었어요. 작업 도중 사람이 손을 내밀자 로봇이 자연스럽게 소포를 건네줬거든요. 단순 반복 동작이 아닙니다. 주변 상황을 읽고 환경 변화에 맞춰 즉석에서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영상 학습을 통해 환경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AI 모델 자체가 시각 정보를 기억하고 과거 움직임을 참고하고 손끝 감각까지 동작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봇이 단순히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 행동의 맥락 자체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테슬라도 최근 비슷한 방향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람의 작업 영상을 학습시킨 옵티머스가 집안일을 수행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물건을 정리하고 손 움직임을 따라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 동작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머스크는 아예 이런 목표까지 이야기했죠. 온라인에 공개된 모든 인간 행동 데이터를 학습시키겠다. 여기서 시장이 왜 흥분하는지 보이시죠? 생성형 AI 시대 핵심은 결국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AI는 더 좋아져요. 근데 로봇 산업은 그동안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실 세계 데이터를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부 로봇 학습 데이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단순히 로봇 테마를 보는 게 아닙니다. AI가 현실 세계에서 몸을 얻는 순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질문 하나만 붙들고 가세요. 이 로봇이 움직이려면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가? 이걸 이해하시면 최근 수급이 어디로 흘렀는지 보입니다. 자, 잠깐 화면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시장 대장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례없이 급등하는 가운데 코스피 뚜르며 올라가고 있죠. 많은 분들은 그 이유로 정부에서 밀어줘서 혹은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국내 증시 어마어마한 상승, 그 중심엔 결국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금이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은 공식적으로 국내 핵심 기업들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근데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공시로 보이는 물량이 아닙니다. ETF, 글로벌 패시브 자금, 해외 운용 계정, 외국계 사모펀드 자금들까지 섞이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실제 매집 규모를 거의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다 보면 가끔 이상한 종목들이 보여요. 뉴스는 조용한데 거래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무거운데도 잘 안 밀리고 조정이 와도 특정 가격대에서 물량이 계속 받아집니다. 이런 흐름은 대부분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돈은 절대 하루 만에 못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석한 이 종목을 처음 봤을 때 따로 메모를 남겨뒀어요. 아, 이건 일반적인 개인 수급 흐름이 아니다.
실제로 숫자를 다시 뜯어봤습니다. 재무 흐름, 고객사 변화, 매출 방향, 그리고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때 특유의 수급 패턴까지 전부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물량을 사모으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큰 자금은 비싸게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조용할 때 모으고 시장 관심이 붙기 전에 이미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은 따로 정리를 다 해뒀습니다. 왜 지금 글로벌 자금 흐름이 들어오는지, 수급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는지 숫자 기반으로 전부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 역대급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려움이 많다, 고 문의들 주고 계셔서 지금 가장 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딱 하나를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010-5613-4071 2번으로 블랙록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잠시 영상 일시정지 누르시고 010-5613-4071 2번으로 블랙록이라고 남겨주시면 구독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종목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기 때문에 확인 연락은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종목 소통방에도 같이 초대드릴게요. 실제로 저는 매일 수급 수치 갱신하면서 흐름 체크하고 있고 변화가 나오면 가장 먼저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큰 도움 된다, 감사 말씀 주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 한마디로 정의하면 삼성 로봇 생태계의 관문을 진 자예요. 삼성전자가 35% 지분을 직접 진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카이스트 출신 연구진이 창업했고 협동로봇부터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사족보행 로봇까지 독자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35%를 쥐고 연결 자회사로 편입했다는 구조적 사실입니다. 삼성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 때 이 회사를 타고 들어가요. 삼성전자양 협동로봇 납품 누적 매출이 이미 68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건 테마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숫자 보면 방향이 보여요. 작년 매출 341억 원. 재작년 193억 원에서 77% 가까이 성장한 겁니다. 아직 영업적자 구간이긴 해요. 근데 이 성장 속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분기별로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매출 방향 자체는 우상향이에요. 방향이 맞으면 숫자는 따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무겁게 보는 건 MSCI 수급이에요. 신흥국 지수 편입 이후에 외국인이 444억, 기관이 803억을 동시에 쏟아부었습니다. 패시브 자금은 뉴스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수에 편입되면 의무적으로 담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한번 들어온 패시브 자금, 단기 급등락에 쉽게 빠지지 않아요. 수급 패턴에서 미묘한 변화가 관찰된다는 게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리스크는 분명해요. 지금 시가총액 대비 매출이 현저히 작습니다. 실적보다 기대가 훨씬 크게 반영돼 있어요. 삼성의 휴머노이드 사업 구체화가 시장 기대보다 느리게 가거나 머스크의 옵티머스 양산 일정이 밀리면 이 프리미엄은 빠르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눌림목을 기다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15년 넘게 이 판에서 봐왔거든요. 삼성이 35% 쥐고 자회사로 편입시킨 회사가 그냥 흐지부지 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기 실적 부침보다 그 구조적 연결이 더 무거운 거예요. 지금 이 종목 볼 때는 실적 숫자 하나가 아니라 삼성 로봇 생태계 안에서 이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뉴로메카, 협동로봇 전문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팔을 움직이게 하는 곳이에요. 협동로봇이 뭐냐면요. 산업용 로봇은 철제 안전 펜스 안에 갇혀 혼자 돌아가지만 협동로봇은 사람 바로 옆에서 함께 일합니다. 이게 없으면 중소제조업 현장의 실질적인 자동화가 불가능해요. 공장 자동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거예요. 근데 이 회사를 단순히 협동로봇 완제품 만드는 회사로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진짜 경쟁력은 각 제조 현장에 맞게 로봇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대응력이에요. 공장마다 공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 현장에 딱 맞게 설치하고 운영하는 능력. 이게 협동로봇 시장에서 진입장벽이 됩니다. 이거 없으면 협동로봇은 그냥 쇳덩이에요. 결정적인 신호도 이미 나왔어요. 올해 1월 삼성자산운용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뉴로메카 지분 10%를 전격 취득했거든요. 단순한 재무투자가 아닙니다. 삼성이 설계하는 스마트 팩토리, 나아가 휴머노이드 생태계 안에 이 회사를 파트너로 넣겠다는 선언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에 현대차그룹까지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협동로봇 도입 규모를 2배 이상 늘린다고 했습니다. 포항 휴머노이드 특화단지 조성 소식까지 겹치면서 수혜 기대감이 쌓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4월에 1,500억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 지분 희석 부담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걸 단순 악재로 읽으면 안 됩니다. 협동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전쟁 자금으로 보는 게 맞아요. 선점하는 자가 가져가는 시장이거든요.
이 회사의 핵심은 실적이 아니에요. 사업화 속도거든요. 2025년 매출이 190억 수준으로 줄었고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요. 스토리가 강할수록 실제 수주가 숫자로 찍히는 타이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타이밍이 오면 지금의 기대 프리미엄이 실적 프리미엄으로 전환되는 구조거든요. 단기 변동성이 나오면 그때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핵심입니다. T로보틱스,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근데 이 조용함이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매력적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회사는 혈관을 잇는 자입니다. 이 회사가 뭘 만드냐면요. 반도체 공정 안에 들어가는 진공 로봇입니다. 삼성, SK 라인 안에서 웨이퍼를 진공 상태로 이송하는 장치예요. 이거 빠지면 공정 자체가 멈춰요. 아무 회사나 못해요. 국내에서 이걸 전문으로 만드는 곳, T로보틱스가 유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AMR이라고 공장 안을 혼자 돌아다니는 물류 로봇도 만들거든요. 단일 공장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AMR 구축 레퍼런스가 이 회사에 있어요. 글로벌에서도 유일한 기록이에요. 두 개의 유일함을 가진 회사입니다. 숫자는 솔직합니다. 매출은 줄었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단기 차입금 부담도 상존하고요. 근데 회사 설명은 명확합니다. AMR 매출이 하반기에 몰리는 사업 구조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숫자로 찍히느냐, 이게 올해 하반기 이 회사의 가장 큰 변수예요. 단기 흔들림이 나오면 하반기 매출 확인 후 다시 보는 게 안전합니다. 로봇 테마와 반도체 수급이 동시에 붙는 장에서 이 회사는 두 테마를 한 번에 받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시선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로 몰릴 때 진공 이송 장치 없이는 공정 자체가 멈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회사를 먼저 봐요. 오늘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삼성이 로봇 재편을 공식화했고 현대가 발주를 2배로 늘렸고 외국인과 기관이 수천억을 동시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묻죠. 그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하는가? 세 회사 전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얼굴이고 뉴로메카는 팔이고 T로보틱스는 혈관입니다. 얼굴이 화려할수록 팔이 바빠지고 팔이 바빠질수록 혈관이 먼저 뜁니다. 로봇 뉴스가 터질 때마다 시장은 얼굴을 봐요. 수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결과가 아니라 구조를 먼저 반영해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화면 집중해 주세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시장을 볼 때 늘 머릿속에 두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은 처음엔 머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단계에서 화제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돈이 되는 순간은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올 때예요. 손과 발이 달리고 공장과 창고와 병원에서 실제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지난 몇 년에 AI가 딱 그 머리 단계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머리가 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몸이 바로 로봇입니다. 공장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서, 물류는 속도 경쟁 때문에, 의료와 서비스는 일손 부족 때문에 서로 이유는 다른데 동시에 로봇을 들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수요가 한 군데가 아니라 전 산업에서 동시에 밀려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분석 노트에 적어둔 문장이 하나 있는데, 다음 10년의 반도체는 로봇이다. 10년 전 반도체 시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반도체 소재나 장비 회사 이야기하면 다들 너무 작다, 너무 조용하다, 잘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클이 한번 돌자 그 작은 회사들이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왔죠. 지금 로봇 부품 생태계 위치가 제가 보기엔 그때 반도체 부품 생태계가 서 있던 자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런 초입 구간에는 항상 특이한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완성품 만드는 화려한 회사보다 그 안을 채우는 핵심 부품 회사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앞에서 사진 찍습니다. 겉이 멋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외형이 아닙니다. 안에서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관절이에요. 힘을 정밀하게 전달하는 감속기, 실제로 관절을 돌리는 구동부, 자기 자세를 읽어내는 정밀 센서.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아무리 비싼 로봇도 손가락 하나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관절 부품을 제대로, 그것도 대량 양산 단가 맞춰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정말 몇 군데 안 됩니다. 결국 큰 로봇 회사들이 양산 단계로 들어가면 그 몇 군데 부품 회사들로 공급망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회사를 산업의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산업 전체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에 서 있는 회사. 오늘 분석한 종목도 바로 그런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계속 신고가를 뚫어가는 흐름 뒤에도 결국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공시로 보이는 지분만이 아닙니다. ETF, 글로벌 패시브 자금, 해외 운용 계정, 외국계 사모펀드 자금들까지 섞이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실제 매집 규모를 거의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다 보면 가끔 굉장히 이상한 종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뉴스는 조용한데 주가는 쉽게 안 밀립니다. 거래량은 죽어 있는데 특정 가격대마다 누가 계속 받아가는 흐름이 보여요. 저는 이런 패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지금처럼 로봇 산업이 막 커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중에 시장의 중심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고 있는 이 관절 관련 종목도 처음 봤을 때 따로 메모를 남겨뒀어요. 아, 이건 일반적인 개인 수급 흐름이 아니다. 실제로 재무 흐름, 고객사 방향성, 기술 경쟁력, 그리고 외국계 자금 특유의 매집 패턴까지 전부 다시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물량을 사모으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들을 복기해보면 이렇게 조용할 때 신호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뉴스가 따라붙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관절 종목 하나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 뒀습니다. 왜 이 기술이 중요한지, 실제 어느 기업들과 연결되는지, 지금 어떤 수급 흐름이 나오는지, 외국계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어느 가격대를 체크해야 하는지, 영상에서는 다 못 푸는 부분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놨어요. 이건 돈 받는 거 전혀 없고, 구독 확인만 되면 보내드립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010-5613-4071 이 번호로 관절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구독자 혜택 받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구독자 종목 받기 눌러주시고 구독자님 번호를 010부터 입력하신 뒤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10초도 안 걸리니까 간단하게 참여하셔서 받아가시면 돼요. 최근에는 자료 받아보시고 왜 이제 알았냐, 이 흐름은 진짜 처음 본다, 이런 연락들도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가 많다 보니 구독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 연락은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종목 소통방도 같이 안내드릴게요. 인원 적게 가까이 보는 방이랑 조금 더 넓게 흐름 공유하는 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 바뀔 때마다 같이 다시 보면서 갑니다. 로봇 테마라는 게 뉴스 한 줄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한 장 던지고 끝내는 방식은 안 씁니다. 왜 움직이는지, 언제 분위기가 바뀌는지, 어디를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계속 같이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관절 정리본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고정 댓글 통해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자료 갱신하고 그래프 다시 그리면서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